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한류, K문화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항공, 여행 산업 등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전 세계는 점점 더 활발하게 교류했고 2019년에 집계한 전 세계 한류 동호회 회원수도 9,933만 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유례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 간의 교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K-팝 콘서트, 영화 개봉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가 제한되며 한류의 인기 또한 주춤할 것이라 걱정했지만 퀄리티를 갖춘 K-팝과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K-컨텐츠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선전했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한류의 확산으로 2020년 전 세계 한류 동호회 회원수는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언택트 사회에서 이런 한류 팬들의 SNS를 활용한 자발적인 활동은 한류 컨텐츠 확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황을 보면 2017년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한국 컨텐츠와 한류 스타들의 중국 진출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만 해도 동호회 수는 감소했어도 동호회 회원 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동호회 수뿐만 아니라 동호회 회원 수 또한 1,000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내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헤이롱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 연구소 따지강 소장은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한류의 열기가 식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해당 칼럼 번역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한류의 열기는 왜 식을 줄 모르는가? 올해 들어 한류에 대한 두 가지 소식이 신속하게 전해졌다. 하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월 중순 발간한 2020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 한류 동호회 회원수가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는 소식과 또 다른 하나는 2월 초 인도 언론에서 보도한 인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이다. 한국 문화산업은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갔는데 한류는 어떻게 계속 해외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동아시아에서 한류의 확산과 인기를 이야기하면 팬들은 H.O.T나 동방신기, 소녀시대, 신화와 같은 그룹을 떠올리고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한류 열풍 이전에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에 퍼진 일본 드라마로 대표되는 일본 대중문화가 있었다. 대중화된 한류 팬덤에 비해 일본 문화 팬들은 더 적어지고 매니악해졌다. 동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 최신 유행을 선구했던 일본 문화는 패션 트렌드와 더불어 일본 문화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80년대 동아시아에서 영화 및 TV 등 영상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선도했다. 그 속에 담긴 일본적인 개념과 요소들은 한류가 참고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주변국으로 확산된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생활 트렌드의 수출은 한류가 자신을 재조명하고 혁신적인 시각을 찾을 수 있게 했고 일본 드라마의 지나치게 탐미주의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대중화된 서비스 발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한류의 해외 진출은 모색과 축적, 탈바꿈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한류라는 단어는 처음에 한국 바둑 스타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엔터와 문화, 언어, 패션, 관습과 음식에까지 폭넓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 관련 산업의 확산과 영향력, 성공적인 수출의 상징이 되었다.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등 한국 드라마가 동아시아를 휩쓸었고 H.O.T,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의 인기몰이부터 싸이 강남스타일의 아시아 가수 최다 조회수 기록에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까지 해외로 진출한 한류는 30년 동안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러시아와 중동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지역에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와 스타에서 시작된 한류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 음식, 게임 등 여가 시간을 보내는 문화, 생활 트렌드로 탈바꿈하며 문화와 관광, 무역 등 경제를 견인하는 거대한 소비 사슬이 되었다. 후발주자로 떠오른 한류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며 국가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문화 산업을 촉진해 경제적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된 이러한 경험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류의 성장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세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국민 문화 입국 전략.
한류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대대적으로 일반 서민들을 고취시켜 문화입국 전략을 강화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한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전통적인 유교의 본질을 강조하고 혁신을 거듭해온 것으로 대부분의 소재들이 한국 서민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념 또한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해외 대중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문화 국가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문화 전략을 위한 제도적 구상을 가능하게 했으며 전 국민이 활발하게 문화 산업에 참여하도록 활성화시켰다. 두 번째, 대내외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집중. 국내적으로는 문화 산업에 대한 입법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류가 형성한 강력한 내부 동력을 기반으로 해외 자원을 발굴하고 각국의 가치와 미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별 연계를 통한 전파 방식으로 글로벌 진출을 모색했다. 예를 들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뜨거운 국가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자국 이미지를 높여 국제적인 교류에서 친밀감을 형성해 보급화시켰다. 세 번째, 시대에 따른 변화 모색.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했다. 한국은 한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전자상거래, 웹툰, 캐릭터 등을 이용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했다. 음악과 드라마에서부터 상품,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경제를 더욱 촉진시켜 경제, 무역 등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블랙핑크는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수 20억을 돌파했으며 넷플릭스가 발표한 2020 전세계 인기 TV 프로그램 탑100에 한국 드라마가 10편이나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냈고 한류는 바이러스 상황에서 김치와 라면, 화장품 등의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해당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중국인들 사이에서 김치, 한복, 설날, 심지어 윤동주까지 한국이 중국 것을 훔쳐서 한국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류가 본인들 예상보다 세계적으로 더 큰 관심을 받자 위기감과 열등감이 폭발한 것도 그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반년 전에 올렸던 비슷한 주제의 칼럼에서는 나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의 댓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감정이 격해져 무작정 까내리고 욕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얼마 전까지 K 컨텐츠 퀄리티가 달라졌다며 성공한 한국 문화 산업을 배워야 한다던 중국 네티즌들,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여 년 전 한류가 처음 유행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어졌어. 한류는 사탕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질려서 노래도 안 들어. 이제 중국이랑 미국, 유럽 음악만 듣고 영화는 할리우드 것만 보고 드라마는 중국 것만 봐. 중국 드라마도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 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한국식이라고 정의할까? 인터넷을 봐봐. 한국식 샤브샤브, 한국식 머리묶음, 한국식 파우차이, 한국식 메이크업, 한국식 BBQ. 이런 게 바로 문화가 소리 없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침투이자 종합적인 소프트 파워의 실현이야. 깊고 심오한 중국 문화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스낵컬처도 필요해. 이건 현재 어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외부 효과야. 문화 수출의 위력이야. 젊은 사람들이 한 잔에 5,000원 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들고 품격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지. 지금 한류가 어디 있다는 거야. 내 조카들은 캉오이 주광첸 팬인데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 영화, 드라마를 규제해서 보기 어려운 것뿐이지 다른 것들은 여전해. 한국 음식과 예능, 그리고 한류는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됐고 특히 동남아, 그리고 남미와 유럽에서도 성장하는 추세야. 10여 년 전에는 한국 드라마도 재밌고 패션, 헤어스타일, 분위기 모두 매우 좋았는데 이제는 그럴싸한 게 없어. 연기도 가식적이라 안 본 지 오래됐어. 나도 7, 8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안 본 것 같아. 그동안 우리 중국 드라마를 찾아봤지. 재밌는 중국 드라마 너무 많이 나오지 말라고. 그 당시 일본 문화 영향력은 더 컸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한국 안 튀었다. 도둑국 백척 나부터 시작한다. 훈한 위성TV 일부 프로그램은 한류가 다치고 얼어붙어버렸어. 한국 온라인 자금이 들어왔나? 엔터 산업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도 적기에 중국적인 국민 아이돌을 데뷔시켜 홍보하고 퀄리티 높은 영화, 드라마를 제작해서 중국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해. 아무튼 작년 말 한국식 출연은 정말 역겨웠다. 애국 키보드 워리어들 기분 안 좋겠네. 인정 못해. 못 믿어. 몰라. 한국은 이제 포장으로 발전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니 끊임없이 뻔뻔하게 남의 것을 자기들 것이라 말하고 대한민국 걸로 포장하면 그만이야. 중국에서는 꽤 많이 줄었지.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중국 드라마 진정령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봐봐. 많은 팬들이 모두 미국, 유럽 현지인들이야. 화교가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려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무작정 싸우려고만 하네. 역사 발명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댄스 음악, 한국식 패션, 한국식 요리, 한국식 성형, 한국식 미용 이런 게 미국, 유럽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해. 한국인들은 문화를 수출하는데 확실히 보통이 아니야. 비록 모두 빠른 유행 문화이긴 하지만 한류는 중국에서 식은 지 오래야. 비록 레이, 루안, 빅토리아, 성소, 헨리, 리사, 타오, 이보, 엠버, 아이돌 연습생, 청춘 시리즈, 창조 시리즈 모두 한류에서 온 것들이고 비록 각종 유명 예능에도 한국 예능의 그림자가 비치지만 해외에서 한류의 영향력은 정말 공포스러워. 수많은 백인 소녀들이 한국 스타를 엄청나게 좋아해. 중국의 규제는 오히려 한류를 미국과 유럽 주류 시장으로 몰고 갔어. 한국인한테 돈 받았냐? 한국 유행 문화는 중국 대륙을 넘어 아시아 최고가 됐어.